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서부학 교수님께서 요 말씀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매우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탄핵 그다음에 혹여라도 조그만이라도 절차적으로 하자를 밟는다면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 싹 다 탄핵을 해서 정리정돈을 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광고부터 조금 소개를 예, 죄송합니다. 광고부터 소개를 좀 해 올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취재 편의점 도와주시는 분들이어서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광고가 더 웃기다. 예, 이런 말씀도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더한방울 곰보 배추 코엔젤 상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상품 만드신 대표님 어린 딸이 매일 콧물 코막힘으로 항생제를 맨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속상하다. 언제까지 애가 약을 먹어야 되냐 해서 코엔젤이라는 상품을 직접 개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진짜 좋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재구매율이 무려 50%가 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코엔젤이 뭔데 이렇게 특별하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뭘로 만들었냐? 국내산 곰보 배추 추출액이 50%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전 사실 곰보 배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곰보 배추 추출액을 50%나 담아서 기관지에 정말 좋다고 하고요. 여기에 동화책에서 보던 거예요. 쑥부쟁이, 삼백초, 유군피 이런 그 전통 원료들을 쏙쏙 넣었고요. 96시간이나 진짜 푹 고아서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하고 사과 추출 그래서 이렇게 달구나.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 먹었거든요. 코가 맹맹해서 하나 먹었습니다. 사과배가 들어가 있어서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도 잘 먹고요. 영국 비건 인증 그리고 햇섭 인증까지 완료돼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십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코엔젤 2개월 그리고 석 달치 구매를 하시면 쌍화탕 10배 농축 쌍화비담 10환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반드시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셔야 사은품 증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사요?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 보시면 되고요. 더한방울 공식 쇼핑몰로 주문 가능합니다. 아유 나 이런 거 못 보는데 귀찮다 하시면 바로 전화기 드시고 0269146770 026914677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매하시면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한방울 공식 쇼핑몰 아니면 지금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 링크 아니면 전화 0269146770으로 전화 연락 주셔야 합니다. 두 분은 코는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비염하고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알레르기 천식이 또 왔어요. 거기는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공기가. 비염과 천식과 아토피는 늘 같은 세트로 알러지성 같이 질환이에요. 맞아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벌써 드셨나요? 갖고 오셨구나. 커피인가? 모르겠네. 조금만 움직여도 흑염소예요. 흑염소예요. 숨이 차고 기운이 쭉쭉 빠지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런 신호입니다. 요럴 때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 한 포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단백질, 아연, 필수 아미노산까지 꽉꽉 채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기력이 없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나 갱년기인가 봐 이러신 분들 건강을 한 번에 챙겨 드릴 수 있겠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네, 온 가족 건강 체크는 제대로 된 선물로 추천드리는데요. 전문 한의사가 엄선한 흑염소 그리고 궁합이 좋은 무려 15가지 한약재를 듬뿍 넣었다고 합니다. 특허받은 발효 농욕 추출물, 6년근 홍삼, 백수호, 우술, 가시오가피,
좋은 건 다 들어갔네요. 자, 흑염소의 6골까지 통째로 진하게 다려낸 진짜 진액입니다. 구매자분께서 올려주신 구매 리뷰 있는데요. 실제 사용자 후기 4.9점 받으신 겁니다. 기력이 쇠하신 할머니께 선물 드렸는데 한 달 드시니까 기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흑염소 특유의 맛이 없고 맛이 달큰하여서 온 가족이 잘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가정의 달, 가족 지인 선물로 정말 좋은데 후회 없이 넉넉하게 드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구독자 전용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고요. 거기에 마치 홈쇼핑 같아. 7포를 더 추가로 드립니다. 반 박스를 무려 추가로 더 챙겨드리는 건데요. 관련해서 네이버 웰스앤헬스 검색하셔서 후기가 가장 많은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선택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을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최민희 의원님? 예, 원래 이런 거 못 드신다고 못 하셨는데. 먹어요. 근데 예. 이거 먹잖아요. 최민희 의원님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먹는 거. 그쵸. 저 못 먹어요. 이런 거 못 먹는데 네. 최민희 의원님이 드신다는 거. 예,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SKT 때문에 엄청 바빴어요. 맞아요. 그게 뭐 아주- 식사도 못 하시고 막. 예, 전문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공부하느라고 한 일주일 힘들었거든요. 기력이 좀 쇠잔했는데 요걸 역시 좀 먹으니까 기분이 좀 기분이 좀 좋아지는. 이렇게 되는 느낌. 좀 드릴 걸 그랬다. 갈 때 좀 챙겨 가시. 제가 가방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네. 인터뷰하려고 다가왔는데 제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김밥 먹고 막 뛰어가다 그러니까 만났어요. 만났어요. 근데 여기 막 참깨가 붙어. 제가 떼어드렸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야 진짜 좀 염치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진짜 공직자로서의 일도 양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방금 전에 그 아시는 것처럼 기자회견하고 공식 출마 선언을 했어요. 아,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요새처럼 그 제가 내는 세금이 아까울 때가 없어요. 아, 도대체 세금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 의원님 진짜. 세금도 많이 내실 텐데. 아니, 이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됐죠. 네. 아니, 그 사퇴변은 어디를 읽어봐도 명분이 나오질 않아요. 뭐 오늘 출마의 변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명분을 못 찾겠어. 그러니까 사퇴를 왜 하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언급을 해요. 대한민국이 위기다? 아, 그건 네. 맞지. 근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을 버리고 더 큰 도전에 나선대. 말이 안 되잖아.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는데 이 위기를 만드는데 물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제일 책임이 큰 건데 그다음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야. 그거 비상기업 막지도 못했고 사실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한 거밖에 안 되는데 두 번째로 책임이 큰 사람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핑계로 대선 출마한다고? 난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아무리 찾아도 출마의 명분이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네. 첫째는 바로 개헌하겠다. 나 3년만 하겠다. 나 그렇죠. 너무 이거는 밑으로 보면 이 체력이 안 된다 이런 소린지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발목 잡겠다. 1번부터. 네. 예. 두 번째 통상 현안 해결하겠다. 트럼프와 직접 통화하고 통화했다. 한미 고위 회담 성과 언급하면서 이거 이용하겠다. 뭐 이런 것이고요. 우리는 이 통상 현안 해결에서 손떼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퍼주고 그걸 성과라고 포장해서 경제 망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가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윤석열과 김건희 사면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저에게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정 운영 철학 및 리더십을 얘기했는데 만기 칠람 아닌 책임 분산형 국정 운영 지향 개헌의 방향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난 사람들이 정대철, 네. 그다음에 이낙연과 소통한다 어쩌고 또 정세균 전 대표를 영입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아니, 얘기도 정세균 있었습니다. 전 총리는 지금 이재명 캠프 선대위 고문에 네, 들어가 네,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정세균 대표가 저의 후원회장이세요. 아, 네, 절대 안 그렇게 예, 하십니다. 예, 예, 민주당을 매우 사랑하는 예. 가장 사랑하는 분일 거예요. 예. 그거를 보면 내각제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이분은 네. 그다음에 한덕수가 아닌 여러분의 정부를 지향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는 평생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거는 그냥 뻘소리 같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메시지가 여기서 기적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이념이래요. 여기서 한강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ICT 기적, 이제 AI 기적까지 일으켜야 되는데 이걸 막은 게 윤석열이고 그쵸. 윤석열, 김건희의 그 저는 내란숙의 공범 중에 한 명이 한덕수가 할 말이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다 얘기가 안 되고 네. 왜 한덕수인가를 설명하지 못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건 전혀 비상식적인 것이다. 제가 어저께 제일 이상했던 것 중에 이제 의원님이 전문가시니까 네. 왜 대법원은 2시가 아니라 3시냐. 늘 2시에 했는데. 2시죠 되게. 네. 왜 3시냐. 그리고 한덕수는 왜 4시냐. 예. 그래서 3시부터 5시가 12지 간지의 시간으로 보면 같은 시간이에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 아, 또 우리 그렇죠. 무속으로 가야 네, 되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또 무속이에요? 왜 한덕수는 4시냐. 보통 오전 10시나 오후 2시 하는데 왜 4시일까. 예. 아우, 나 정말 그래서 제가 아우 머리야. 제가 처음에 대법원 판결이 3시라 그래서 왜 3시예요? 2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듣다가 그러면 왜 또 한덕수는 하필 그 3시 지나고 4시입니까? 네, 그래서 그 3시부터 5시가 같은 시간대다. 유시 자축 예. 신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한 거다. 제가 계속 한덕수는 출마하면 안 되는데 네.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이유로 출마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내가 예. 한덕수가 대통령 된다 확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이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혼자 유일하게 끝까지 중간에 다 흔들리고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시도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네. 윤석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다. 헌재까지 보루로 하려다가 네. 이완규 하려다가 안 못했잖아요. 됐고. 예. 그래서 한덕수가 이완규 하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이완규 한모 판사 그렇죠. 함상훈 하려고 판사. 예.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도 이 내란 세력의 어딘가에 그룹 TF가 전 있다고 보고 기획팀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예. 작동하는. 예. 그래서 면밀하게 국민을 향하여 저항하고 있다. 그 저항의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죽이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란은 진행되고 있고 총성 없는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소위 정책 하여튼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은 이미 내란은 종식됐고 윤석열 파면으로 끝났고 대선에서는 중도로 가야 하고 그래서 내란 종식에 집중하는 것은 중도를 잃는 일이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격돌이 있었어요? 경론이 있었습니다. 경론. 그리고 경론이 있어야 민주주의죠. 그렇죠. 민주정당이고 예, 예. 그 경론을 통해서 이게 전체적인 전투 상황을 다 살펴보고 최상목 탄핵할 수밖에 없다. 네. 법사위에서 계속 한 달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예. 저는 최상목 심우정 탄핵 시기를 다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예. 심우정을 탄핵했으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욕보이지는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우정 탄핵안은 법사위로 보내는 의결까지 어제 끝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당장 또 서둘러야 되는 탄핵이 방금 전에 저희가 서부학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 이거 지금 그냥 그 평상시에 대선 하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 굉장히 비상한 시기이고 앞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란은 끝난 게 아니고 도처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결심하고 움직여야 된다. 혹여 좀 나이브해진 거 아니냐. 나이브해졌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기일이 5월 10일, 11일 이런데 이때 후보 등록을 해요. 그럼 민주당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일종의 법원의 농간이 시작이 되어서 출마가 불가능한 길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아니 요거는 이제 설명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네, 되는데 해주세요. 그거는 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갔죠. 네. 그러면 이제 배당이 조만간 될 겁니다. 사실은 법원 간의 기록이 왔다 갔다 할 때 통상 아무리 짧아도 사나흘 일주일 정도는 걸려요. 네. 기록이 이렇게 기록 다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통상 일주일을 계산을 하는데 아마 이 사건은 빨리 보내겠죠. 어제 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박주민 의원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제 바로 보냈을 그건 수도 너무 있다. 빠른데. 뭐 그래도 오늘은 갈 거다. 오늘은 기록이. 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 기록이 내려가면 네. 거기서 배당을 해서 재판부가 정해질 거고. 근데 이거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이 아니고 사실심인 고등법원 하급심 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공판이 한 번은 열려야 됩니다. 네. 최소한 예. 한 번 이상은 열려야 돼요. 예. 그러면 배당되고 나서 재판 기일을 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검찰과 피고인 측에.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네. 내려가서 재판부 배당이 오늘 중으로 될까요? 오늘 중으로 되면 되게 좀 이상한 상황이고 아무리 빨라도 5월 7일 연휴니까 좀 다음 주가. 연휴니까 다음 예. 주 화요일까지 연휴니까 5월 7일 날 재판부 배당이 되고 아무리 빨리 잡아도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재판 기일이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장 5월 12일부터는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그렇죠. 공식 선거 12일부터가 운동 기간이에요. 5월 12일부터. 12일부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후보를 재판 때문에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다른 당의 후보들은 다 선거 운동하는데 선거 운동 하루 하지 말고 재판 나오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이거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첫 번째 기일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 요거 끊어서 제가 하나씩 네.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불안해하시니까. 맞아요. 첫째, 대법원이 오늘 보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미 준비해 놨다고 보고 저들은 네.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 아니 그게 7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미 정해져 있고 예. 배당했다 오늘로. 예. 그러면 오늘 그 판사가 예. 이제 우리 쪽하고 그다음에 검사 쪽에 그 소위 이제 전달하는 걸 심리 언제 하겠다 이렇게. 재판기일 통지서 예, 같은 거 재판기일 통지서 갔어요. 예, 예. 그러면 연휴에는 못 열잖아요. 그렇죠. 이건 재판을 못 확실하지? 하죠. 그러면 최고로 빨리 열 수 있는 게 5월 7일. 7일? 아니요, 7일까지 연휴예요. 아니 그럼 5월 그럼 8일. 8일. 아니 예를 들면 어버이날. 5월 8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32일이잖아요. 오늘이 D 마이너스. D-32에서 지금 5일을 빼는 거예요. 예. 그러면 27일이 남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 심리 기일을 지정했는데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리에는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나가야만 재판이 성립되나요? 선고할 때. 아니 형사 재판도 물론 피고인이 계속 안 나오면 걸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아니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네. 한 번 안 나갔다고 바로 뭐 이제 끝내긴 선고하겠습니다. 못하죠.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죠. 그다음 근데 선고는 아니고 어쨌든 심리는 해야죠. 네. 그러니까 심리와 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냐? 네. 이른바 당일날. 네, 당일날. 이른바 하루에 즉일 그냥. 선고. 예, 그걸 이제 즉일 선고라고 하는. 네. 즉일. 즉일. 그날 선고하는 선고하는 거. 예, 바로 그날 해버리는 심리하고 그날 선고해 버리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교통 무슨 위반 딱지 뭐 직결- 과태료 이런 거 받잖아요. 직결 심판 같은 어. 분위기인데. 과태료 네. 같은 거 과태료 5만 원, 10만 원 받으면 이제 그거를 좀 깎아 주십시오 하고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 간이 절차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런 못. 거는 즉일 선고를 하죠. 예. 근데 이건 못하는 사안인데 할 수는 있죠. 법률적으로 못 한다라고 정해진 그렇죠. 건 없습니다만 근데 그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건 말이 이미 지금 노골적이야. 이미 노골적이에요. 너무 그렇고 노골적이에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 여쭤볼게. 예. 그래서 이제 고법 선고가 5월 8일 날 끝난다고 보세요. 5월 8일 날. 네. 그냥 심리 열고 예. 그 당사자가 안 나갔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예.
네, 하여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악은- 예를 들어서 최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보는데 그러면 27일이 남아요. 그렇죠. 네. 예, 오늘로부터.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네. 재항고를 할 경우 7일 이내에 나 재항고 하겠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예. 이것을 대법이 안 받아줄 수 있나요? 아이, 그건 그거는 불가능하죠. 법으로 정해진 법으로 거죠. 정해진 자,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제 7일이 확보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러면 나서 20일 20일 남았어요. 20일 이내에 예. 항고 이유서를 내야 상고 되죠. 이유서. 상고 이유서를. 이유서. 그러면 상고 이유서를 내면 그건 20일은 법이 보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27일이에요. 예.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재판 기일을 다음 날 잡을 수 있나요? 아니 그리고 이제 통상 상고한 측으로부터 만약에 이제 재판을 새로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면 이제 피고인 측이 재상고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재상고를 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라라고 예. 이제 기간을 20일을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20일 만에 상고 이유서가 들어오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검찰이 되겠죠.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상고 이유서가 들어왔으니 이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열흘 이내에 당신들 입장을 내라. 이렇게 또 열흘을 줘요. 근데 열흘인데 하루 만에 하겠죠, 그거. 그렇죠. 검찰은 그거야 그렇죠. 그렇게 뭐 하겠죠. 바로 준비했다가 바로 그러면 아니 그래도 6월 28일. 6월 그러면- 3일은 지났지. 그러면 제가 지금 최하로 줄여가지고 예. 지금 확보되는 시간이 28호 예. 33일입니다. 예. 그러면 6월 4일이네. 6월 4일이 되는데 예. 이게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고등법원에서 재판 선고를 하더라도 예. 기록을 또 대법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야 기록을 뭐 또-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록이 이렇게 그 대법원에 접수가 됐으니 20일 이내에 상고유서를 내라고 할 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당사자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게 하루 당사자한테 전달이 된 날로부터 20일입니다. 상고유서 제출 기한이.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는- 로펌에 보내면 네. 받은 걸로 친다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거를 서부학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그 자체가 어떤 정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임의고 강행 규정은 아니 아니다. 잠깐만요. 이런 이 얘기를 하죠. 27일은 임의 규정 아니에요. 27일은 법이 정한 거예요. 예. 예. 요거는 그렇죠. 법에 정해져 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거는 법이 정해져 있어서 27일은 반드시 보장되는 거다.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만약에 안 할 조짐이 보인다. 예. 그런 건 다 탄핵해야 돼. 그건 그러면 말이 안 다 되지. 탄핵하는 거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너무 많아 벌어서 벌어져서. 그래서 대충 따져 보니까 어제부로 음. 37일이 확보되더라고요, 의원님. 아무리 빨라도 이거는 막 무리에 네, 무리를 네. 더해서 그러면 그 좀 아까 서 교수님의 얘기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법 판사가 이미 7부로 예정돼 있다. 네. 그럼 이 7부로 예정되는 순간 의심받기 시작하는데 예. 이 7부가 5월 8일 날 예. 그냥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그날 이제 그날 즉일 심판을 즉일 심판을 해버린다. 그럼 탄핵시켜야 돼. 그러면 그 선제 고법 탄핵. 재판 선제 예. 탄핵을 시켜야 아니 된다. 정말 그렇게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저도 탄핵에 탄핵 찬성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예. 진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네.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옛날에 그 역적들은 삼족을 멸했잖아요. 조선 시대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는 말과 그 국민에 대한 호소로 표를 얻어서 너네 다 해결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이해지는데 이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투를 저는 방통위에서 전투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교육위 등등 열어서 김건희랑 싸우라는 거예요. 예. 전투해라. 괜히 계속 교육이 얘기. 왜 숙명여대 그 저기를 왜 안 하는 논문 취소 안 하냐? 하냐고요. 이게 논문 다 취소를. 이상한 거라니까요. 예, 이상한 거. 예. 그래서 우리가 네. 그렇게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조그만 사람이 있잖아요. 네. 가장 권한을 많이 위임한 게 사실은 헌법재판소 판사들하고 대법원 판사들이에요. 대법원장이에요. 권한 의미 있는 권한을 가장 위임 네. 많이 한 쪽이. 예. 그 조이대가 지금 제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고 언론이 저를 과격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팩트에 기초한 규정입니다. 어느 언론이 의원님들은 이미 그러고 있어요. 과격하대요. 다 지금 뭐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근데 있는데. 저를 찍어서 이제 그런 권성동이 받아 쓴 권성동은, 건데 예. 그래서 이거는 사법 쿠데타고 3차 내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내란의 조짐은 직위원 판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사법부 내에 처음에 12월 3일 비상계엄 일어났을 때 조이대가 내부 대책회의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입장 발표도 하나도 안 하고 그때 이미 이런 뭔가를 하는 TF가 있다고 봅니다. 내부에.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저들이 기이한 행동을 할 때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으로 대응해야 되고 김용남 의원님이 동의하시잖아요. 고법이 즉일 심판의 조짐이 있다면 탄핵해야 된다. 준비해 놔야 되는데. 그거야 뭐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건 예. 뭐 아예 진짜 아니 근데 이미 지금 짜져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명백한 선거 개입인 거고 어찌 보면 이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대법원에서 규제하겠다. 우리가 대선 후보는 선출하는 거야. 국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근데 투표 용지에서 이재명 지우겠다. 기자님, 예. 전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면. 전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 보리밥집 같잖아요. 네, 보리밥집. 예, 그것도 나 건재해. 사실은 내가 내 말한 부하들이 지금 앞으로 잘해서 나 무죄 받을 거야.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무죄 생각해요. 난도는 사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일단 무죄 받고 예. 무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위원 재판부를 통해서 나는 무죄 받을 거야. 예. 네, 그리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총기획자는 저는 조이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이대가 사법부의 기획자도 아니라고 본다니까요. 누구라고 보세요?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내란의 기획자 그 TF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음모론이라고 또 막 아닙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네.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어떤 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거기에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일을 오래 해보면 이 판단 다 하고 있을걸요.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즉결 심판 비슷하게 즉일 선고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6월 3일 이전에는 불가한데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은 이달 안에 끝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 돌았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부의 배당 고법 7부의 배당 가능성이 높고 여기가 이제 선거 전담 재판부인데 재판장이 형이 굉장히 센 사람이다. 고집도 세다. 형만 센 게 아니라 고집도 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해서 5월 말 선고가 가능하도록 할 걸로 보인다. 그게 5월 말 선고가 항소심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대법원? 항소심. 그런데 그 대법의 재항고 기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7일. 네. 딱 7일의 기한이 있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27일이라고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상고장을 내는 데까지 7일이 칠일. 주어지는 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7일째 최대한 되는 긴 날 날. 내는 거고 네. 그 상고장이 접수가 되면 네. 상고장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내면 상고장은 대법원에 내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에 내는 겁니다. 고등법원에 내면 고등법원에서 기록을 꾸려서 대법원으로 보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우리가 기록을 받았습니다라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당사자들한테 보내주는 거고 네.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그러니까 상고장을 낸 측이 상고 이유서를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27일. 그러니까 저는 근데 20일을 다 보장해 줄 거냐? 아니요. 그걸 어떻게 그거는- 보장을 안 해줘요? 그거는 우리가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쪽은 하루만 해도 내겠지만 네. 우리 쪽에서는 7일 꽉 차게 쓰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20일 꽉 차게 쓰고. 쓰니까 27일이 보장이 보장이 되는 되는 거다. 요거는 그렇죠. 법적 사항이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5월달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항소심.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네. 5월달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게 왜냐하면 첫 기일을 5월 8일, 9일 잡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5월 12일부터 공식적인 그
선거운동 기간인데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들은 다 선거운동 하는데 특정 후보만 선거운동 하지 말고 와서 재판 받아라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저는 5월은 뭐 불가능하다고 믿는데 만약에 5월 안으로 기일을 잡는다? 그러면 탄핵해요. 그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기일을 잡는 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기일을 잡는다 네.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히 예, 이상한- 위험한 네. 시그널이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것이고 네. 예, 그게 피해자의 인권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모종의 음모의 진행이라 예. 그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자꾸 어떤 분이 상고 이유서를 안 받아준다. 그래서 그냥 끝낸다 대법원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 법이 정한 거죠. 네, 그거. 네. 그리고 지금 뭘 착각하시는 거냐면 이번에 조희대가 9일 만에 음. 2번 심리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관행이에요. 관행? 네. 네.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관행은 뭐 그 최소 예, 한 달에 한 번씩 관행은 그렇죠. 기일을 그러니까 깰 수 건. 있었다고. 그렇죠. 예, 그 그거는 얘기를 이제 하는 뭐 거죠. 정해놓은 법에 정해진 건 예, 아니죠. 아니니까. 그리고 예. 뭐 3개월 만에 대법 선고를 끝내자. 예. 이것도 뭐 보통 633이라고 633. 하지만 예. 이게 내부 규칙이잖아요. 대법원 아니 규칙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한 규칙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전부터 네. 있던 있는데, 대법원 예, 규칙이에요. 예. 근데 그걸 그러니까 잘 그거는- 어겼잖아요. 그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예. 깨도 그게 법하고는 다른데 27일은 벌칙이 없다 이거죠. 깨도. 27일은 법이 보장한 거. 그래서 자꾸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여하튼 근데 워낙 기이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제도 제가 그 포천 현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 뵀는데 물론 뭐 민주당 지지자거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지금 법원이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씀 주시고 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무당파층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파기환송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법원도 못 믿겠어요. 예, 다 못 믿겠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는 근데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제일 이상한 게 지금 왜 파기 재판을 안 했냐예요. 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기록 송부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야 진짜 예, 기록 송부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하루 만에 기록 송부를 끝냈다는 것이고요. 지금 작전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죠. 예.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통상 일주일 잡거든요. 네. 기록 송부하는데 네. 이게 매번 틀리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기록 송부하고 오늘 중으로 재판부 배정하고 예. 5월 8일 날 예. 저는 기일 1차 잡는다고요? 심리기를 일차 잡을 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죠. 하여튼. 예, 1차 기일 선고 그 기일을 그 바로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5월 8일 날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부터 할 준비해 거예요? 놨다가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의도가 뻔한. 그렇죠. 예. 법원의 대선 개입.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 탄핵해야죠. 지금 이 상황에도 중도가 날아간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은 저는 상황 인식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중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질질 또 법원에 끌려가고 자기 후보도 보호 못하는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민주당을. 맞습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갤럽 여론조사가 없어요. 이번 네. 주는 쉬는 주여서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중도에서 정권 교체 56%, 정권 연장 33%.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네요. 중도의 여론은 네. 압도적으로 정권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냥 정말 그 포천이 진짜 네, 알죠. 조용한 시골 동네예요. 그리고 뭐 얘기해도 잘 뭐라고 약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도는 확실하게 교체가 56%다라는 것입니다. 곧 뭐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NBS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42, 한덕수 13, 한동훈 9, 그 다음에 김문수 6 이렇게 나왔고요. 호감도 조사도 했습니다.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46, 한덕수 31, 한동훈 26, 김문수 25, 이준석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전반적인 기류를 볼 때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내란 심파 결심을 마쳤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선 한 달 남았어요. 오늘이 D-32죠. 네. 네. 예, 한 달 남았어요. 예. 지금 여론이 뒤바뀐 적 없어요. 음. 한 달 전 여론조사로 그냥 쭉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이 지지하는 후보를 온전한 내란 세력들이 네. 예, 지금 죽이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인식부터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서보학 교수님께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신가 봐요. 예. 그래서 방금 문자를 좀 주셨는데 예. 이재명 측의 상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이재명 측의 상고 이유서를 기다리지 않고 재상고를 기각했을 때 그 판결이 유효냐 무효냐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두 분 패널 의견이 너무 낙관적입니다. 결국 대법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은 유효한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선고되면 대법원은 재상고되자마자 하루 이틀 안에 상고 기각할 겁니다. 절대로 20일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법이 정한 절차를 안 지킨다는 거죠. 법도 그렇죠. 안 지키고 그냥 기각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사법구태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결심하고 나선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적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나섰는데 파기 재판을 해버리면 되지. 왜 환송을 왜 하냐? 환송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어제 만약에 사실은 이유를 쭉 읽을 땐 저도 속으로 야 저러다가 저 기세면 파기 재판하겠다.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법을 덜덜덜 떨면서 예. 파기 환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법 구태타라고 치면 미완의 사법 구태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파기 재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해 버렸으면 그거는 사법 구태타가 진짜 성공한 거죠. 근데 어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절차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에 선고하고 오늘 고등법원에 바로 기록을 오늘 보낸다? 이것도 저 못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난감하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매번 나오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요. 그 내란 세력은 죽고 살기로 지금 맞아요. 윤석열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중으로 재판부는 배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가 3명이잖아요. 예. 네. 3명인데 이 3명 합의하에 어쨌든 최소한 재판 기일은 우리 이렇게라도 하자 이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8일에 저는 1차 심리를 지정하면 예. 그거는 그날 즉시 선고, 즉일 선고. 선고? 즉일 선고. 즉일 선고할 거라고 봅니다. 네. 즉일 선고할 거라고. 만약 5월 8일이나 9일 날 재판 기일 지정을 하면 예. 그때 탄핵 그거는 진짜 노골적인 거죠. 예. 그건 정말 탄핵해야 노골적인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파기환송 대법원 소송 기록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뭐 기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고법에서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접수를 완료하였다. 진짜 오늘 중으로 배당되겠네요. 예. 네. 근데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게 돌았어요. 6부가 아니라 7부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얘기가 쫙 돌았기 때문에 뭐 준비된 재판이다. 예, 이미 준비된 재판이다. 그러고 아니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급 불안해지셔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6월 3일까지 저는 뭐 때려 죽여도 이거는 확정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제가 이재명 캠프의 선거 참모라면 네. 다른 거는 뭐 모르겠고 선거의 유불리 내지는 전략만 판단하는 선거 참모라면 네. 오히려 뭐랄까 일단 투표율이 이렇게 되면 올라갑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 대선보다 투표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안 내려갑니다. 이게 그리고 표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 참모
입장에서는 이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중요한 자, 거는 지금 의원님의 질문에 서부학 교수님이 지금 문자로 답변을 주셨어요. 왜 파기 재판을 안 한 거냐? 대법원은 5월 10일에서 5월 11일 이거 후보 등록 기일이죠. 이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파기 재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등록되기를 기다렸다가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기 재판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한 거다. 네. 예, 그게 함정이다 지금. 함정 이제 아니, 굴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다. 장윤성 기자님, 네. 그거는 서 교수님의 생각인 거죠. 생각인 거고, 네. 그건 어제 저희도 다 검토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그런데 어제 한 가지 다른 것, 것은- 어제 의총에서 예. 예, 한 가지 다른 것은 의총뿐만 아니라 많은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지금 대법원이 법을 안 지키고 상고 기각을 바로 해버릴 것이다. 유죄 나면 그거- 재상고 기각. 그러니까 재상고 기각을 네. 해버릴 것이다. 그 부분은 저희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거거든요. 대법이 법을 안 지키고 이건 형사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고인의 그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데 이건 법도 어기면서 죽이겠다고 나오는 그 부분은 예, 솔직히 저희가 머릿속에 상정을 못했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만약에 이렇게 재빨리 하고 오늘 7부에 배당하고 7부가 5월 8일 날 1차 심리를 개시하면 바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국회의장이겠죠. 네. 국회의장이 안에 네. 본회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탄핵은 이틀 잡아야 돼요. 네. 네. 지금 기일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본회의 일정은? 아니, 매주 일단- 목요일 하는 거 예, 아닌가요? 매주 목요일 하는 거죠. 근데 네. 탄핵하려면 뭐 이틀이 필요하잖아요.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본회의를 안 그건. 한다거나 예, 이런 건 그건 없죠. 없습니다. 그건 예. 뭐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어제 대법원 선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이제 서울고등법원 모 부장 판사하고 전화 통화를 좀 했는데 네. 이제 표현은 사법의 소극주의 내지는 사법의 자제주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한 상황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원이 세상 만사를 다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하려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과거에 벌어진 일을 현재 시점에서 재단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냐, 옳으냐, 이거를 과거의 일을 판단할 뿐이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은 제로인 기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른바 판을 짜서도 안 돼요. 판을 짤 수도 없지만. 근데 이 사법 소극주의가 정면으로 깨지고 있는 상황 같아서 네. 어제 그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네. 저는 첫 기일이 다음 주에는 안 잡힌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다음 근데 주에 어쨌든 안 잡으면 네. 그거는 그 미완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8일 날 잡으면 그거는 저는 쭉쭉쭉 갈 거라고 그거는 판단이 근데 너무 기일 노골적- 통지는 언제 해야 돼요? 8일 날 재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일 통지는 언제 해야 됩니까? 주말 사이에 될 수 있어요. 오늘 기일 해야죠. 통지가 아니, 근데 오늘 그게- 오늘 바로 해버려야 돼. 왜냐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이고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기일 연휴 통지- 끝나고 바로 하려면 그날 통지하면 안 되잖아요. 당일 그렇죠. 통지는 안 그건 되죠. 말이 안 되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도 기이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법을 지키는 쿠데타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법 지켜가지고 비상기업한 거 아니죠. 물론 그렇죠. 자기들은 네. 통치행위의 일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걸 믿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법도 마찬가지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실제 이번 대선에 선수로 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상황이 확장되고 있어서 편안한 대통령 선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연장전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끝낼 생각은 없다. 그리고 굉장히 그 양부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윤이라는 사람은 매우 집요한 사람이다. 예. 절대로 끝내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연장전, 내란의 연장전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대선이 끝나도 계속될 수도 있겠다. 대선이 진짜. 끝나고 계속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대선 치르다가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인데
사실 민주당 내 법조인 대다수가 안 온다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판단은 안 온다고 한다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대비하자라고 한다고 비난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맞아요. 사법부가 전면에 나서는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한 아니, 이거는 거거든요. 뭐 그리고 도저히 선수로 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한독수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수로 뛰질 않나. 이거 뭐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이러니 참 예, 그래서 난감하네, 저희로서는 난감해. 저의 인식은 이건 내란의 지속이다. 네. 그리고 내란 진압 과정이 대선 과정이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중도 포섭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쪼개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월 8일 날 만약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심리가 첫 지정되면 기일이, 네. 첫 기일이 그럼 그거는 매우 위험하다. 그건 노골적인 예, 거죠.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그 내란 세력의 그 사법 쿠데타로 보고 네. 적극 대응해야 된다. 요거까지만 확실히 아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여튼 다음 주 중으로 첫 기일이 지정되면 저도 최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첫 기일이 자, 지정되면. 예. 지금 뭐 댓글창에 7일이 휴일이 아니다. 7일은 휴일 아니죠. 6일까지가 6일까지가 휴일이죠. 휴일이다. 네. 제가 저는 7일까지인 줄 제가 잘못 7일 알았. 날도 해당합니다. 그렇죠. 7일도 하여튼 해당이 다음 되네요. 주 중으로 예. 예. 다음 주 중으로 칠- 재판이 잡히면 7, 8, 9. 민주당에서는 예. 바로 예, 예. 탄핵에 돌입을 해야 된다. 근데 아니, 그게 그게 탄핵 사유가 아니고요. 되나? 또 이렇게 주장을 할까봐 민주당 아니 안에서. 그거는 네. 내부에서 그거 없습니다. 그냥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역사적 판단 심판 받는 거고요.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789 7, 8, 9에 1차 기일을 지정하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그렇죠. 노골적인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그것도. 7, 8, 9, 3일을 제외하면 바로 이제 휴일이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맞아요. 5월 12일부터 공식 네, 선거 12일부터 네. 그리고 쭉 하고는 선거 날이거든. 맞습니다. 22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투표 날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재판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5월 중에는. 네. 그러나 늘 상식을 파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7일 휴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7일 휴일 아니어서 7, 8, 9 사흘간의 기일이 잡힌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종의 의도가 분명한 것이므로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 고법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겠다. 그 논의를 모아보겠다라고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벌써 12일이 아니 시간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이 없어요. 요새 다.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벌써 12분이 지나서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현장이면 현장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알토란 같은 분석 그리고 취재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사실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잡수시란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